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너무 무겁고 어두운 주제라 애써 외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끝을 통해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 한평생 대영 제국을 통치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한 국가의 상징이었고 지구상 9%의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와 명예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져 볼까요? 지금 이 순간 제가 다시 그녀의 이름을 꺼내기 전까지 여러분 중 몇 분이나 그녀를 떠올렸을까요? 아무리 위대한 꿈을 꾸고 거대한 성취를 이루더라도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아무렇지 않게 계속 흘러갑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보다 오히려 자유롭게 만듭니다. 어차피 모두에게서 잊힐 운명이라면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요? 타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비극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우리는 막연하게 모두가 슬픔에 잠겨 영원히 우리를 그리워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당신의 장례식장을 한번 그려보세요. 분명 그곳에는 출장 뷔페 업체 직원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이 맛있다며 칭찬할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당신이 준비한 음식이 너무 저렴했다며 입을 삐죽이겠죠. 장례식장이 너무 덥다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는 불평도 나올 겁니다. 누군가는 조문계 명단을 들고 출석 체크를 하듯 이름을 지워나갈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마지막 순간에 오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면 사람들은 근처 식당에 모여 저녁을 먹고 웃고 떠들며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물론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당신을 기억하겠지만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의 부재는 그렇게 서서히 옅어져 갑니다.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여왕조차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삶의 부조리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제가 인생의 힘든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주문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내 장례식에서 나올 에피타이저를 두고 옥신각신할 텐데 지금 이 고민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부정적인 자극을 겪은 후 평상시의 행동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 얼마나 빨리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수영장 바닥을 힘껏 차고 물 위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절망의 깊은 곳에서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V자 반등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만의 도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우주적 관점입니다. 저는 이 도구를 거의 자동적으로 사용합니다.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저는 상상합니다. 나는 지금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하는 거대한 우주 속, 이름 모를 은하계의 한 귀퉁이에 있는 태양계를 맴도는 작은 행성 위에 서 있다. 이 광활한 시공간 속에서 내가 겪는 문제, 예를 들어 책 인쇄 과정에서 생긴 작은 실수 같은 것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저 중요하지 않은 일일 뿐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베테랑의 시선입니다. 지금 겪는 이 불편한 일이 만약 앞으로 1000번이나 더 반복된다고 상상해보는 겁니다. 1000번째 겪는 날, 저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원래 인생이란 다 이런 거지라며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만약 1000번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지금 첫 번째 겪는 이 순간에도 똑같이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니까요. 불평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내 기대나 욕망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내 뜻대로 굴복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지만 세상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의지에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결국 세 가지 원인으로 기결됩니다. 바로 상황, 타인, 그리고 자기 자신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상황과 타인을 탓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세 번째, 나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을 때만이 우리는 무언가를 바꾸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좇는 모든 꿈과 목표가 멈추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는 날, 당신의 메일함에는 수많은 뉴스레터와 온라인 쇼핑몰의 광고 메일이 계속 쌓여갈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당신의 답장을 애타게 기다리며 왜 답이 없냐고 초조해할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성은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인지 능력의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내가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총명한 상태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보다 더 젊고 뛰어난 누군가가 나를 대체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대체 가능한 존재라는 것이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면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던 거대한 꿈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만약 이걸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와 같은 협박은 우주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주는 우리의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며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우주 전체는 엔트로피라는 거대한 힘, 즉 모든 것을 무질서와 소멸로 이끄는 힘에 의해 지배됩니다. 당신이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존재했던 모든 것, 존재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이 힘 앞에 사라질 운명입니다. 하지만 이 덧없는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에 국지적으로나마 저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경이로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죽음과 동시에 주변 환경과 동화됩니다. 체온은 대기의 온도와 같아지고 몸을 이루던 모든 물질은 자연으로 돌아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변과 같아지라고, 튀지 말고 섞이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이 힘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이지만 우리는 바로 그 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지라도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는 자기 자신도 언젠가는 벌레의 먹이가 되거나 들짐승의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평생 이룩한 모든 것이 그저 한 동물의 새끼를 위한 영양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나는 특별하다거나 내 목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에 김이 빠지면서 긴 한숨과 함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술은 좋은 기분을 느낄 만한 일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쁜 기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이 안 좋아, 그걸로 설명은 끝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이유 없이 나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면 아무 이유 없이 좋은 기분을 느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후자가 우리에게 훨씬 더 이로운 선택임은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는 감사할 일을 찾음으로써 좋은 기분을 느끼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반드시 감사할 거리가 좋은 기분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까요?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저 좋은 기분을 선택할 수는 없을까요? 인간에게는 부정성 편향이라는 심리적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일보다는 위험하거나 부정적인 일을 감지하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진화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위험 감지 능력은 우리의 일상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몬드 우유로 만든 커피가 그냥 우유로 만들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이라는 사소한 불만 때문에 하루 전체를 망치기도 합니다. 반면 아침에 느끼는 작은 설렘이나 평범한 일상의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순간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실제로 기억하는 것은 95%의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손에 꼽을 정도의 몇몇 특별한 순간들 뿐입니다. 나쁜 일이 있었던 한 해를 돌이켜보면 사실은 1년 내내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단 며칠 혹은 단 몇 분간의 끔찍했던 순간들을 1년 내내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주 짧았던 행복한 순간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한 해 전체를 행복한 기억으로 물들이는 것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사업이나 일을 할 때 이 부정성 편향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찰리 먼거나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은 늘 역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성장시킬까? 를 고민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망하게 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해보는 겁니다. 사업을 망하게 만드는 최악의 방법들을 나열한 뒤 정확히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뇌에 깊이 각인된 위험 감지 능력을 역으로 활용하면 때로는 놀라운 창의적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사업에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그 예리하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이 개인의 삶과 인간관계에서는 행복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일할 때의 모습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의 모습을 칼로 자르듯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 갈고 닦은 문제점을 찾아내는 능력은 어느새 연인의 사소한 단점이나 외모의 결점을 찾아내어 스스로를 괴롭히는 데 쓰이게 됩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지하는 데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이 가져올 결과를 실제보다 훨씬 더 비극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의 긍정적인 측면은 잘 보지 못하고 설령 보더라도 그 가치를 과소평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팟캐스트를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멈춰 세웁니다. 인터넷의 악플,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같은 것들을 실제보다 훨씬 더 무섭게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두려움은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라 모호함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팟캐스트를 올렸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모두가 싫어한다면 그래서 내일 아침 식사가 달라지나요? 내가 잠잘 곳이 사라지나요? 최악의 경우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우리 주변에는 기꺼이 소파 한쪽을 내어줄 친구가 있고 최소한의 식사를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뇌는 실패를 곧 죽음으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리해서 배척당하면 생존할 수 없었던 원시 시대의 기억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마주한 실패의 실제적인 위험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반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섰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모호한 소망을 벌하고 구체적인 요구에 보상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이 행복해지기를 막연히 바라는 것보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의식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훈련은 정말 만족스러웠어. 방금 마신 커피 향이 참 좋네. 이런 평범하고 지루하기까지 한 즐거움의 원천들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경험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 그 감각을 충분히 음미하고 그 기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 내 일부가 되는 것을 상상해보는 겁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미래의某个 시점으로 유예합니다. 수십억을 벌면, 꿈에 그리던 사람과 결혼하면 그때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행복을 거대한 성취의 인질로 삼는 한 우리는 영원히 현재를 즐길 수 없습니다. 어쩌면 아주 작은 일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시기 전체를 나쁜 해 혹은 불행한 계절로 규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몇 번의 나쁜 날 혹은 몇 분의 끔찍한 순간들을 1년 내내 되새김질하며 스스로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힘든 시기에는 그저 좋은 하루를 보내는데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려운 계절 속에서 보낸 좋은 하루는 그 자체로 한 입 크기의 달콤한 승리입니다. 그런 하루들을 며칠만 이어붙여도 힘든 계절은 견딜 만한 것이 됩니다.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의 차이는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날들을 반복해서 떠올리느냐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어떤 계절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그저 현상을 유지하는 것, 버텨내는 것 자체가 위대한 승리일 수 있습니다. 결국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어려운 이유는 고통이 그 강도와 다양성을 계속해서 바꾸기 때문입니다. 삶은 결코 공평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의 고통은 처음인데 라며 혀를 내두르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성공을 향한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반대를 이겨내야 하고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행동을 시작하면 기술적 결함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배워나가야 합니다. 실패에 익숙해질만 하면 전혀 다른 종류의 실패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의 종류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한 돈을 벌고 나면 이만하면 됐다며 경주를 멈춥니다. 과거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경멸에 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짤 수 있는 과즙이 저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너무 빨리 포기하는군.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쥐어짜지는 과일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가 정말로 이긴 것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먼저 경주를 끝낸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일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 성취를 통해 얻고자 했던 바로 그것들을 희생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해야 할 때가 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열심히 일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진짜 해야 할 힘든 일일 때도 있습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들을 버리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줄 새로운 것들로 바꿔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대를 바쳐 30대를 준비하고 30대를 바쳐 40대를, 40대를 바쳐 50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30대, 40대, 50대에 이룬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20대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가장 많이 가진 것을 가장 적게 가진 것과 바꾸고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로 원했던 것을 그것을 얻게 해줄 것이라 믿었던 것을 위해 희생합니다. 문제는 늘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그리워하며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향수에 편집된 기억일 뿐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기에 그 모든 걱정이 시간 낭비였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그 시절을 살아가던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습니다. 영화의 결말을 모두 알고 나서 다시 그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같은 방식으로 다시 상영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야말로 이야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텅 빈 달력이 아니라 그 달력을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를 때 자유는 오히려 공허함과 불안을 낳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무실 벽에 항상 이 세 문장을 붙여둡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운동하기, 좋아하는 사람과 밥 먹기, 무언가 쓰기. 이것이 저의 좋은 하루 공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명확히 알게 되면 다른 모든 선택지를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점심 메뉴를 알고 있다면 다른 식당 메뉴판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가장 위대한 기술은 수많은 정보와 조언 속에서 지금 나에게 유용한 것을 가려내고 나머지는 버릴 줄 아는 분별력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현재 모습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와 같은 위치에 있었을 때 무엇을 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다큐멘터리지 설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유용하다면 취하고 그렇지 않다면 버리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하십시오. 실패하는 것이 비합리적일 정도로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달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곳에 도달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당신은 이미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지점을